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 부동산 몰빵 이건 또 아니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사전 미팅 때도 재밌게 얘기를 나눴었던 건데 부동산 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많은 건 맞아요.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많고, 근데 이제 다른 상품, 부동산이 뭐 영원하다 이런 영원한 상승은 없거든요. 사실은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고, 저는 이제 사이클론자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다행히 부동산이 대대 상승을 맞아서 지금 운 좋게 자산 증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언제 이게 또 하락이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내가 면밀히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부동산이 지금은 뭐 올랐지만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갭만 보고 투자한다, 이게 딱 제 사례였거든. 저도 그랬었거든. 그때 막 처음 할 때 막 흥분해가지고, 직장에는 또 대출도 많이 되거든요. 대출, 신용대출 막 풀로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하겠다, 제대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한 번에 3개를 샀어요. 갭이 작은 것들을 위주로. 첫 투자는. 네, 첫 투자를 한 번에, 간이 컸었죠. 한 번에 3개를 샀는데, 살 땐 좋았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고 이제 그 공급 사이클을 안 보고 산 거예요. 근데 딱 그 산 시기에서 1년, 그러니까 그 전세 만기되는 시점이 공급 물량이 몇천 세대가 터지는 그 지역에서 몇천 세대 터지는 그 타이밍이었던 거죠. 근데 그 초심자 때 왜 3개나 살 정도로 이렇게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 그때 막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제 다들 막 상승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사실은 책만 몇 개 보고 확 와가지고 이제 샀는데 어깨 뽕 들어. 공부를 안 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 안 하고 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그때는 깎는 법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내가 왜 그 한 푼도 안 깎고 가가지고 샀지? 미쳤네 막 이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배 아파요. 그래서 진짜 모르면 당한다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진짜 그 싸게 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배가 아픕니다. 그게 한 번에 몇천 세대가 터진 거예요. 1년, 2년 뒤에. 근데 이게 하나면 어떻게든 역전세가 나거든요. 그러면. 3개잖아요. 네, 3개가 동시에 터지는. 그러니까 이 3개를 내가 한꺼번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이제 세입자한테 전화 오고, 그러면은 연락 오고 하니까 이제 식은땀이 나는데, 그때 당시 다행히 제가 아파트 투자만 했으면 그걸 못 막았을 거예요. 못 막고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투자만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수익형 현금 흐름이 나는 사업에도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있었어요? 사업을 뭐 쉐어하우스나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뭐 직접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투자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주식도 있었고, 주식도 바로 3일이면 팔 수 있잖아요. 주식으로도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업은 또 트렌드가 빨라서 막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주식이라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그럴 때 위기 시에 이제 요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공격형과 수비형으로 이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공격형.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동산 순환주택이라는 거는, 부동산 순환주택은 공격형 시세차익형 투자예요. 시세가 올라야 내가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르면 수익을 보지만 떨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고위험군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격형으로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아까 말한 부동산, ETF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긴 한데,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을 찾으려면 힘든데, 미국으로 가니까 연봉, 월봉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한 주씩만 사봤어요. 그런 좋은 주식들 막 추천해주고 공부해보면 너무 많으니까 한 주씩 사는데 이게 얼마 드는지 아셨나요? 3천만 원 들었어요. 한 주씩만 샀는데도. 그만큼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좋은 주식들은 한 주씩만 사는데 3천만 원 들었어요. 3천만 원 드는데, 이 위에 것들은 그냥 놔두면 10%, 20%, 30%, 50%까지 올라가는데, 밑에 이제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10%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다 손절을 칩니다. 어차피 한 주밖에 안 샀으니까. 그러니까 손절을 치고, 올라가는 주식은 한 주씩 더 사요. 위에 얻는 거예요? 네, 얻으면
막 얘가 50% 쳤어. 그러면 보통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는 지금 상승장에서. 나중에 근데 이제 이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진다는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 떨어지는 거 손절하고 위에 올라가는 거 더 사고 해서 이 3천만 원 정도 이게 유지를 하면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증식이 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3일 안에 바로 팔아서 현금 위기 시 이제 대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ETF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에도 좋은 ETF들이 많은데 ETF라는 거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기업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다 보니까 부동산에 비하면 주식 진짜 조금이긴 한데 변동성이 싫어요. 오늘은 막 100만 원 올라왔는데 내일은 막 30만 원 손해로 이렇게 계좌가 보이잖아요. 이게 차라리 안 보면 나은데 계좌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싫어요. 그러면 이제 ETF들 예를 들면 게임 주식이라면 게임 관련된 ETF, 빵 ETF도 있고 뭐 IT 관련된 기업 ETF도 있고 ETF들은 변동성이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떨어져도 막 0. 몇 프로 올라도 0. 몇 프로 하는데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ETF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조금 하고 있고 근데 중국 주식은 이제 공격형이니까 이게 좀 더 공격형이죠.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제 사고 있는데 왜 하냐면 달러가 지금 추세가 달러가 하향 곡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네. 위안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위안화 강세가 지금 되고 있죠. 지금 중국이 뭐 당장 미국을 제낀다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지만 레이 달리오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중국을 엄청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금융이 아직 개방이 안 되는데 금융이 개방이 되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중국 그 시장을 버블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블이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비트코인, 뭐 코로나 때 미국 주식, 다음으로 이제 오를 건 중국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씩 그렇다고 제가 막 몰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씩 이제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중국은 또 변동성이 더 커요. 그래서 요건 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수비형을 말씀드릴게요. 수비형은 현금이 매달 나오는 거예요. 매달 나와서. 근데 공격형은 내가 그 시세 차익형으로 이제 묻어놨다고 치면은 수익형은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당주나 리츠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도 똑같이 성장주가 지금 엄청 상승을 하지만 성장주를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이걸 시세 차익형으로 가져가면 수익형이라고 배당이 지금 막 미국 같은 경우 7, 8%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7, 8%연 수익률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사실 오피스텔 투자랑 수익률이 비슷한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보다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느니 뭐 공실, 예, 공실 스트레스, 임차인 스트레스, 뭐 세금 뭐 이런 거 받느니 그냥 맘 편하게 배당주나 리츠라는 거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모아서 내가 투자한 자본 여러 사람을 모아서 부동산 건물을 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동산 건물을 뭐 판교에 크래프톤 타워 사고 뭐 중구, 종로 막 이렇게 사기도 하고요. 미국에 관련된 리츠 뭐 데이터 센터를 사는 리츠들도 있고 아마존 물류센터를 사는 리츠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월 배당을 주냐? 그러면 이제 월세를 받잖아요.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 세입자를 넣는 거예요. 세입자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세입자인데 걔네랑 이제 5년 동안 계약을 맺었어. 임대료를 얼마씩 월세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눠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당 형태가 되는데 지금 미국은 7, 8%짜리가 많이 있어요. 7, 8%짜리. 꽤 많죠. 한국은 한 4, 5%. 그래서 이것도 많이는 안 하고 조금 이제 해놔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 배당을, 왜냐면 이게 복리 효과를 지니거든요. 배당을 가지고 내가 그걸로 뭘 사먹는 게 아니라 배당을 또 받은 걸로 또 그 리츠나 그 배당주를 사면 이게 점점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로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장기로 보고 가져가면 내가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안 보고 있다가 계속 이거 재투자하고 있다가 위기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처분하고 도와주면 내가 또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분산을 해놨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형의 현금은 저는 금이나 은을 이제 현금으로 봐요. 실제 현금. 그러니까 실제 종이 화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MT 현대통화이론이 나올 정도로 4차 양적 완화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푼 것보다 지금 푼 게 더 많은데 달러도 지금 떨어지는데 내 원화는 안 떨어질까?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죠? 이 화폐 가치가 글로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금이나 은은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현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금을 이걸로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왜냐면 요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실물 느낌이거든요. 은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이런 데 재료로 쓰여요. 아니면 그 반도체 칩 소자에도 은이 들어가거든요.
4차 혁명 재료로 쓰이는 데이터 빅데이터 시대로 가면서 반도체 칩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전기차 배터리로도 사용을 하고 근데 이 은이 실제로 쓰여요. 실제로 그 재료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귀금속들로 이제 많이 쓰이죠.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외에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채광하거나 그런 발굴하는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고 단가 금이나 은을 만들어내는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저는 실물로 보는 거죠. 종이 화폐 대신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수비형으로 이제 잡아 놓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업으로 봤을 때 뭐 쇼핑에 관심이 있으면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 있고 주식 단타를 잘하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강의를 잘하면 강의 뭐 부동산 강의 아니더라도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도서 제가 책 낸 것처럼 도서를 내서 인세를 벌일 수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엄청 많이 해놓으면 이게 근데 사실 처음에 하는 거 다 보잘것없거든요. 처음에 배당주도 그렇고 이거 조금씩 사면 막 커피값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점점 늘려가고 이게 파이프라인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로 만들면 나중에 월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이게 처음에 부동산 투자도 똑같은 게 처음에 한 번 해서 수익 내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처음에 몇억 버는 게 어렵지 나중에 뭐 10억 벌어서 20억, 30억 버는 건 더 쉽다고 해요. 요거를 여러 개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대박 나면 대박인 거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대박, 뭐 대박이라기보다 저는 좀 또 잘 풀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입사를 해서 월급으로 장외 주식을 하나 사는 게 있어요. 장외 주식이라고 하면은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상장이 안 된 주식이죠. 상장이 안 된 주식인데 좋아 보여서 어느 정도 그냥 몇백만 원 그냥 월급 그냥 그 정도 사놨는데 4, 5년이 지났어요. 안 보고 있었죠. 안 보고 있었는데 지금 봤는데 50배가 올랐어요. 50배가 오르면 이게 나중에 충분히 내가 위기 때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역전세 맞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 대박 나면 대박이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는 이제 조금 힘들다고 하셨고 그거는 이제 별로 안 좋고 다른 건 또 뭐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의나 출판 이런 쪽도 제가 관심이 많고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주식을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장기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 제가 이쪽 세계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렇게 돈 버는 방법, 저렇게 돈 버는 방법. 부동산에서도 무궁무진하고 주식에서도 무궁무진하고 사업 뭐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 그거를 뚫는 게 가장 어려워요. 처음에 어느 정도만 그걸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을 터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노력해도 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 능력이. 공감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시도를 해보시고 그 중에 또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나랑 안 맞는 게 있어요. 주식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게 부동산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맞는 분야에 더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 중에서 지금 부동산이 가장 많아서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또 분산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네네. 어떤 분이 유튜브 하고 싶다고 네네.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첫 발을 디디는 게 네, 맞아요.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첫 발이 가장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못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첫 발을 디디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잘 디뎌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첫 투자가 되게 네, 중요하듯이. 첫 투자, 네. 그러니까 또 너무 큰 돈을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할 때도. 근데 제가 했던 사업들은 다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사업들이었어요. 거의 무자본. 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엔 특히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 게 가능하죠. 뭐 지식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무자본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면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본업. 아, 본업.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예. 있다. 이게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예, 맞아요. 본업. 신용. 거기서 네. 나오는 신용을 활용하는 것도 또 아, 그렇죠. 되게 중요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이게 처음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결국은 직장에서 나오는 신용대출을 끌어서 쓰는 거고 지금도 풀로 쓰고 있죠. 풀로 쓰고 있고 직장에서 나오는 그 월급이 있잖아요. 월급이 있고 그 신용대출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사실 엄청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 세계 월급으로 이제 그거를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직장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면 이제 직장을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근데 굳이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때려친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다니고 있는데 뭐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자만해서 막 때려친다?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실히 다니실 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제가 뭐 진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기업을 하고 싶다는 게 생기면 그때는 뭐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그 직장 다니는 게 나한테 주는 이득도 많기 때문에 또 이거를 직장에 올인을 하면 이걸 못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에너지는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을 좀 파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막 임원, 이사 되겠다 하면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디선가는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힘들다거나 어디선가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은 똑같고 에너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요거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를 하려면 어떤 거를 이제 주력을 해서 하려면 어떤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네. 작가님은 뭘 포기하셨어요? 저는 뭐 포기나 뭐 비중을 많이 줄인 쪽. 비중을 많이 줄.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직장에서 일단 눈치는 보지 않는다. 눈치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사실 직장 생활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 야근을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다. 일을 잘하는 거다. 야근을 오래 하면 너가 일을 잘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다. 이런 분은 아직도 있거든요. 윗분들이 아직 다 계시기 때문에. 다 살아계십니다. 이제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으면 그거에 내가 젖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걸 과감히 이제 나 나름대로 할 건 다 하는데 나는 칼퇴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임원은 못 되겠죠. 제가 임원이 되지는 못하겠죠. 네. 회사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죠. 임원 되는 길은 포기했고 부동산에서도 똑같아요. 저는 청약은 포기했어요. 다주택자 되기로 하고 그렇죠, 청약은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전 미팅 때 딱 필이 꽂혀가지고 당산에서 저도 손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네.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네네. 좀 평을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다 여기 좁거든요. 그래서 책도 사서 보고 했는데 오늘 좀 좋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멤버십도 가입을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당산에서 미팅할 때 여쭤봤었습니다. 직장인인데 얼굴 팔려도 괜찮냐. 안 좋겠죠. 안 좋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게 무언가 방해를 해. 저도 사실 부동산 투자하는 거 가족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직장이 내가 책을 쓰고 뭐 강의를 하고 이쪽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요소들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당연히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거 저는 그건 확실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한다.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요즘 특히 막 이렇게 유튜브도 생기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성공을 하거든요. 남들이 볼 때 다 좋아 보이고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얼굴이 팔려서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얼굴 팔려도 계속 눈치 안 보고 할 거 다 잘하고 근데 제가 보면 안 봐도 뻔해요. 사실 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자기 지론이라고 할까요? 투자 철학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분은 직장에서도 잘하실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